제5강 2점 수능 테스트 문제입니다. 1번 그린 가와나는 지상의 고기압과 저기압에서 부는 바람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의 경우는 바람이 중심부에서 주위로 불어나가기 때문에 A에서는 고기압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바람이 주위로부터 중심부를 향해서 불어 들어가지요. 그래서 B에서는 저기압의 중심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자전함으로 인해서 전향력이라는 힘이 생기는데 북반구에서는 풍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방향, 남반구에서는 풍향에 대해서 왼쪽 직각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북반구의 경우는 고기압이 자리 잡았을 때, 중심부에 고기압이 자리 잡았을 때 바람이 주위로 불어나가는데 시계방향으로 휘어져서 불어나갑니다. 그리고 저기압이 중심부에서 형성되었을 때는 바람이 주변으로부터 불어 들어가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지요. 우리가 흔히 TV에서 보는 태풍의 소용돌이 방향을 보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반구의 경우는 중심부에 고기압이 형성되었을 때 바람이 주위로 불어 나가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휘어져서 불어 나가고 저기압이 형성되었을 때 중심부에 저기압이 형성되었을 때는 바람이 주변으로부터 불어 들어오는데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의 경우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지요. 그래서 가의 그림은 북반구의 지상에 형성된 고기압의 중심부를 나타내는 그림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경우는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데 시계 방향으로 휘어져서 불어 들어가기 때문에 나의 경우는 남반구 지상에 형성된 저기압의 중심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게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역 가와나는 모두 북반구의 모습이다. 틀렸지요. 가는 북반구, 나는 남반구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A는 주변보다 기압이 낮다. A는 고기압의 중심이기 때문에 주변보다 기압이 높지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중심부에서 구름이 발달할 가능성. 중심부에서 구름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상승 기류가 나타나야 되는데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주위로 이렇게 불어나가기 때문에 발산이 일어나지요. 이런 경우는 위에 있는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밑에서 발산이 일어났기 때문에 보충하기 위해서 상공에 있는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하강 기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있던 구름마저도 밑으로 내려와서 증발돼서 없어지지요. 그래서 가의 경우는 구름이 형성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나의 경우는 주변으로부터 바람이 모여드는데 이 모여든 바람이 위로 상승을 하게 되지요. 주위로부터 바람이 수렴해 가지고서 모여들기 때문에 모여든 공기는 위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경우는 상승기류에 의한 구름이 형성되기가 쉽지요. 그래서 저기압이 형성되는 곳에서는 날씨가 흐리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 B가 A보다 구름이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 디귿은 맞았지요. 2번 그린 가와나는 봄철과 여름철에 잘 나타나는 지상 일기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 그림을 보면은 등압선 간격이 아주 조밀하고 원형으로 나타나는 태풍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남동쪽에 규모가 아주 큰 고기압, 주변보다 기압이 높지, 기압이 주변보다 높으면서 규모가 큰 고기압이 발달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거는 여름철에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 그림은 태풍도 나타나고 규모가 아주 큰 북태평양 고기압과 같은 정체성 고기압이 뚜렷이 발달되는 것으로 보아서 가는 여름철 일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의 경우는 고기압의 규모가 작지요. 이동성 고기압입니다. 그리고 온대저기압,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수반하는 온대저기압의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나는 봄철의 일기도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한다. 맞죠? 여기에 규모가 아주 큰 정체성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철에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게 되지 우리나라 쪽으로. 기억은 맞았고, 니은, 가는 여름철 일기도이다. 맞다고 그랬죠. 가가 여름철 일기도.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우리나라는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기 때문에 이 고기압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온대저기압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고기압은 이동성 고기압입니다. 그래서 봄철의 날씨는 아주 변화가 심하지요. 고기압과 저기압이 번갈아 가면서 지나기 때문에 날씨 변화가 아주 크게 나타나는 거 맞습니다. 3번 그림 가완하는 서로 다른 계절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정체성 고기압의 연직 기압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정체성 고기압에는 북태평양 고기압도 있고 시베리아 고기압도 있는데, 북태평양 고기압과 같은 고기압을 온난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온난 고기압의 특징은 중심부의 온도가 주변보다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부에서는 공기 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기압이 아주 높게 발달합니다. 그림에서 이 1000헥토파스칼 등한면이 이렇게 있는데, 빨간 선으로 표시된 높이에서 중심부의 기압을 주변과 비교했을 때 중심부는 1000헥토파스칼 등한면이 지나기 때문에 1000헥토파스칼이지요. 근데 주변은 800헥토파스칼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심부가 고기압이 되는 것이 맞지요. 고기압에서는 등한면이 이렇게 높게 그려집니다. 주변보다 등한면이 높게 그려지는 것이 고기압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도 400헥토파스칼 등한면이 이렇게 있는데, 주변보다 등한면이 더 높게 그려졌지요. 중심부가. 여기는 400헥토파스칼이지만은 이 주변은 400헥토파스칼보다 기압이 낮아지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온난 고기압의 특징은 중심부가 고기압이 아주 높게 발달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그림은 할렘 고기압인데, 할렘 고기압은 중심부의 온도가 주변보다 낮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공기 온도가 낮으면은 공기는 아래로 수축을 하게 돼 가지고 아래쪽에만 고기압이 자리 잡고 위쪽에는 저기압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서는 등한면이 위로 굽어진 형태로 그려지지만, 높은 곳에서는 등한면이 오히려 아래로 이렇게 굽어진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낮은 곳에서는 고기압이 형성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 지점의 기압 같은 높이에서, 빨간선 같은 높이에서 기압을 비교했을 때 요 지점 중심부는 1000헥토파스칼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1000헥토파스칼보다 높지만 요 지점은 1000헥토파스칼이죠. 그래서 주변보다 기압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상공에서는 요 지점 중심부는 400헥토파스칼이지만 주변부는 600헥토파스칼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심부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저기압이 되지요. 그래서 할렘 고기압은 특징이 낮은 곳에서만 고기압이 발달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기억, 1000헥토파스칼 등한면의 고도는 가와 다 모두 고기압의 중심이 주변보다 높다. 1000헥토파스칼 등한면은 밑에 있는 등한면이기 때문에 밑에서는 다 같이 중심부가 고기압이 돼가지고 다 같이 주변보다 등한면이 높게 나타나는 거, 중심부의 등한면의 고도가 주변보다 높게 나타나는 거 맞습니다. 400헥토파스칼 등한면은 아니라고 그랬지요. 가에서는 주변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나에서는 주변보다 낮게 나타난다고 그랬지요. 주변보다 낮지요. 그 다음에 니은, 고기압 중심부에서의 기온. 나는 공기가 냉각돼 가지고 만들어지는 할렘 고기압이기 때문에 주변보다 온도가 낮고, 가는 중심부의
온도가 주변보다 높은 온난 고기압이기 때문에 나가 가보다 높다가 아니고 낮지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는 한랭 고기압이다. 맞지요. 등화면의 분포가 한랭 고기압의 연지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한랭 고기압 맞습니다. 4번 그림은 온대저기압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발달하는 전선을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온대저기압이 발생하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 전선이 만들어집니다. 온난전선하고 한랭전선이 만들어지지요. 첫 번째, 정체전선, 온난전선, 한랭전선 중에서 주로 편서풍에 의해서 이동하는가? 정체전선은 세력이 비슷한 두 기단이 만날 때 오랫동안 머무는 전선이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죠. 쉽게. 그래서 편서풍에 의해서 이동하지 않는 것은 정체전선입니다. A는 정체전선. 그리고 이제 이동하는 전선에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있는데 편서풍에 의해서 이동하는 전선에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있는데 구름이 주로 전선의 앞쪽에서 만들어지는 전선은 온난전선이지요. 온난전선에서는 층운형 구름이 전선의 앞쪽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C는 온난전선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전선의 뒤쪽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한랭전선이지요. 그래서 B는 한랭전선이 됩니다. 전선 ABC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는 주로 한대전선대에서 형성된다. 한대전선대에서는 편서풍과 따뜻한 편서풍과 찬 극동풍이 만나가지고 만들어지는 전선인데 두 바람의 세력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대전선대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가 있습니다. 남북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지만 오랫동안 주로 한대전선대에서 정체전선은 만들어져서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주로 한대전선대에서 정체전선이 형성된다. 그 다음에 니은 B가 통과한 후에 기온은 대체로 높아진다. B는 한랭전선인데 한랭전선이 서에서 동으로 통과를 하게 되면 뒤에 찬 공기가 오게 되지요. 그래서 기온은 대체로 낮아집니다.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C의 전선면 부근에서는 주로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진다. C는 온난전선인데 온난전선의 전선면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비스듬하게 상승하면서 납작한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한랭전선에서는 전선면을 따라서 따뜻한 공기가 강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지요. C는 온난전선이기 때문에 전선면 부근에서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 맞습니다. 5번 그림 가완하는 어느 날 12시간 간격에 지상 일기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그림과 나그림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수반하는 온대저기압이 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지요. 그래서 온대저기압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가그림보다는 나그림이 온대저기압의 중심이 더 서쪽에 있지요. 가그림은 온대저기압이 우리나라 쪽에 거의 다가와 있는데 나그림은 온대저기압이 우리나라에 다가오기 전입니다. 더 서쪽에 있지요. 그래서 나가 먼저 관측한 일기도가 되고 가가 나중에 관측한 일기도가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가는 나보다 먼저 관측한 것이다. 틀렸지요. 나가 먼저 관측한 것입니다. 니은 우리나라의 평균 기압은 가가 나보다 낮다. 가에서는 온대저기압의 중심 기압이 1004헥토파스칼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온대저기압의 중심 기압이
이 1012 헥토파스칼 등압선 속에 있기 때문에 1012 헥토파스칼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중심기압, 그리고 이 온대저기압의 중심과의 거리도 A가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기압은 1004 헥토파스칼 가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온대저기압의 중심으로부터 좀 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 1016 헥토파스칼 정도 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균 기압은 가가 나보다 낮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A지역의 기온은 관측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A지역은 처음에는 온난전선이 통과하기 전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때는 찬 공기 속에 있었지요. 그 다음에 이 온대저기압이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A지방은 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사이에 들어가는 그런 위치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는 따뜻한 공기 속에 있기 때문에 기온이 일시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그림과 같이 한랭전선이 A지점을 통과한 뒤에는 찬 공기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A지역이 다시 기온이 내려가게 됩니다. 디귿. A지역의 기온은 관측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틀렸지요. 온난전선이 통과할 때는 기온이 상승하지만 한랭전선이 통과한 뒤에는 기온이 다시 낮아지게 됩니다. 높아졌다가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6번 그림 가완하는 각각 어느 날 같은 시각에 기상위성으로 촬영한 우리나라 주변의 적외 영상과 가시 영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시 영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진이 찍힙니다. 그래서 높이가 높은 저군형 구름은 햇빛을 많이 반사하기 때문에 반사하거나 산란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밝게 흰색으로 나타납니다. 가시 영상에서. 그리고 층운형 구름과 같이 두께가 얇은 구름은 햇빛의 반사량과 산란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어둡게 나타납니다. 가시 영상에서. 그리고 적외 영상에서는 적외선을 많이 방출할수록 오히려 검게 나타납니다. 근데 구름 중에 높이가 낮은 하층운은 온도가 높지요. 그래서 하층운에서는 적외선을 강하게 방출하기 때문에 적외 영상에서는 검은 회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상층운은 온도가 낮지요. 그래서 적외선을 방출하는 세기가 약하므로 적외 영상에서는 밝은 색으로 나타납니다. 높은 구름, 상층운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적외선을 방출하는 세기가 약해서 밝은 흰색으로 나타납니다. 가그림은 적외 영상인데 A는 검게 나타나지요. 그래서 A는 하층운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B는 밝기가 밝기 때문에 상층운으로 봐야 되지요. B가 더 높은 구름입니다. 그리고 나의 그림에서 B 부분이 더 밝지요. A 부분보다. 그래서 나에서는 B 부분이 저군형 구름이 발달한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A는 밝기가 좀 어둡기 때문에 층운형 구름으로 봐야 됩니다. 자, 기억. 구름이 방출하는 적외선의 색이 A가 B보다 강하다. 적외선을 강하게 방출할수록 어둡게 찍힌다고 그랬죠. 적외선 영상에서는.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구름의 두께는 B가 A보다 두껍다. B는 높이가 높게 발달한 구름이 이것도 저군형 구름이라고 그랬지요. 적외 영상에서 밝게 나타나기 때문에 높이가 높게까지 발달한 구름이고 또 가시 영상에서도 밝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군형 구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B는 높이가 높게 발달한 두께가 두꺼운 저군형 구름이고 A 구름은 하층운이면서 층운형 구름이기 때문에 두께가 얇습니다. 니은 구름의 두께 B가 A보다 두껍다. 맞았지요. 그 다음에 디귿 관측 시각은 밤이다. 적외 영상은 낮이나 밤이나 물체가 방출하는 적외선을 찍기 때문에 다 같이 촬영이 가능하나 가시 영상은 안 그렇지요. 캄캄한 밤에는 물체로부터 가시광선이 방출되지 않기 때문에 찍을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찍을 수가 있는데 밤에는
캄캄해서 찍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 눈도 가시광선을 통해서 물체를 보기 때문에 가시광선 영상이나 우리 눈이나 다 같이 밤에는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관측 시각은 낮입니다. 가시광선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낮입니다. 7번 그린 가는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의 지상 일기도를 나는 지역 A와 B 중 어느 한 곳의 날씨를 일기기호로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온대저기압의 중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온대저기압의 중심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서 발달되어 있는 전선은 한랭전선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중심에서 남동방향으로 뻗어나가 있는 전선 온난전선입니다. 온난전선은 둥글게 표시하고 한랭전선은 뾰족하게 삼각형으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A지방은 한랭전선 뒤쪽에 있기 때문에 북서풍이 불죠. 그리고 B지방은 두 전선 사이에 있기 때문에 남서풍이 붑니다. 근데 나에서 일기기호를 보면은 북서풍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위쪽이 북쪽이고 아래쪽이 남쪽이고 왼쪽이 서쪽이기 때문에 이 표시는 북서풍이 분다는 표시입니다. 꼬리표가 두 개이기 때문에 북서풍이 10m/s로 분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일기기호는 A지방의 날씨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봐야 되지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수치는 수치 14는 기원인데 기원이 14도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역삼각 경위의 검은 점은 소나기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A지방은 한랭전선 뒤쪽에 있기 때문에 저군용 구름이 형성되고 소나기가 내리는 거 맞겠지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수치는 기압인데 앞에 있는 수치가 5보단 크고 9보단 작았을 때는 앞에 9를 붙여서 읽습니다. 그래서 985점 그리고 마지막은 소수점으로 읽습니다. 기압이 그래서 985.0 헥토파스칼이라는 것입니다. A지방의 기압이. 자,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고르기. 기억, 온대저기압의 중심기압은 850 헥토파스칼보다 낮다. A지방의 기압이 방금 전에 985.0 헥토파스칼이라고 그랬죠. 근데 중심부로 가면 이보다는 낮아지겠죠. 그런데 등압선 분포를 볼 때 이 안쪽에 등압선이 그려져 있지 않지요. 그래서 크게 낮아지진 않습니다. 등압선을 그릴 때는 4헥토파스칼 차이로 그리기 때문에 A지방의 기압이 985.0 헥토파스칼이라면은 온대저기압의 중심부는 물론 이보다 낮겠지만 850 헥토파스칼보다는 낮지 않습니다. 이보다는 높습니다. 985에서 4 정도를 빼면은 981 정도밖에 안 되죠. 981일 정도가 되죠. 이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850 헥토파스칼보다는 높습니다.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A에서는 약한 비가 지속적으로 내린다. A는 한랭전선 뒤쪽에 있기 때문에 저군용 구름이 형성되고 소나기가 내리죠. 틀렸습니다. 소나기가 짧은 시간 동안 내립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B의 기온은 14도보다 높다. B는 A지방보다 더 남쪽에 있고 또 따뜻한 공기 속에 있지요.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기온이 높아지고, 또 A는 찬 공기 속에 있는데 B는 따뜻한 공기 속에 있기 때문에 A의 기온 14도보다는 높을 것입니다. 맞았습니다. 8번 그린 가와나는 북반구 중위도에 발달한 온대저기압에서 볼 수 있는 서로 다른 전선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 그림을 보면은 전선면이 평면이고 또 이 경사각 전선면에 경사각이 아주 작지요. 나보다는. 그래서 가는 온난 전선면을 나타낸 그림으로 보면 됩니다. 왼쪽이 서쪽, 오른쪽이 동쪽인데 온난 전선면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 와서 비스듬하게 이렇게 상승하면서 층운형 구름을 만들지요. 층운형 구름. 그 다음에 나 그림은 전선면에 기울기가 급하기 때문에
한랭전선면을 나타낸 것으로 봐야 됩니다. 한랭전선은 찬 공기 위로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면서 저군형 구름을 만들지요. 그런데 이동 속도는 한랭전선이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한랭전선에서는 앞에 있는 공기를 상승시키면서 앞에 공간을 만들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 속도가 빠릅니다. 온난전선은 앞에 공간을 만들지 못하고 찬 공기 위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동 속도는 한랭전선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한랭전선 이동 속도가 빠르고 앞에는 온난전선의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결국은 두 전선이 겹쳐서 퇴색전선이 형성되지요. 그래서 일단 니은 전선의 이동 속도는 가가 나보다 빠르다가 아니고 느리다지요. 틀렸습니다. 그리고 기억 전선면의 기울기 세타1, 세타2, 세타2가 더 크지요. 기억도 틀렸습니다. 세타1은 세타2보다 작다지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가와나 모두 구름은 찬 기단보다 따뜻한 기단이 상승하여 발생한다. 맞지요? 가에서도 온난전선 면에서도 찬 공기 위로 따뜻한 공기가 비스듬하게 올라가서 층운형 구름을 만들고 한랭전선에서도 찬 공기 위로 따뜻한 공기가 강하게 상승되어서 저군형 구름을 만들기 때문에 다같이 따뜻한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을 만드는 거 맞습니다. 9번 그린 가와나는 우리나라 각각 우리나라를 통과한 태풍과 온대 저기압 중심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와 나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그림을 보면은 포물선 궤도를 그리며 북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동 경로를 보이는 것은 태풍이지요. 그리고 나는 전체적으로 이동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인데 이거는 편서풍 영향을 받아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온대 저기압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나는 온대 저기압, 가는 태풍의 이동 경로입니다. 기억 우리나라 주변에서 저기압은 편서풍 영향을 받아 이동하였다. 태풍과 그 다음에 온대 저기압의 이동 경로를 우리나라 근처에서 보면은 다같이 서쪽에서 동쪽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편서풍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지요. 태풍도 30도 밑에서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지만 30도 이상에서는 편서풍 영향을 받아서 이동 경로가 이렇게 휘어지는 거 맞지요. 우리나라에 와서는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이동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전향점이 나타납니다. 태풍도 그렇고 온대저기압도 편서풍 영향을 받아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저기압의 중심은 점차 고위도로 이동하였다. 이 화살표가 바로 저기압 중심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공통점은 다같이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밑에 저위도에서부터 위쪽 고위도로 이동하는 거 맞았습니다. 그리고 디귿 A지역의 풍향이 시계방향으로 변했다. A지방은 태풍 이동 경로의 오른쪽에 있지요. 태풍이 위쪽으로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랬을 때 오른쪽에 있습니다. A지방은. 그런데 태풍의 위치가 A에 있을 때 여기를 향해서 바람이 불어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여기 화살표 중에서 소문자 A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됩니다. A를 향해서 불어 들어가기 때문에 소문자 A 방향으로 바람이 불지요. A지역에서. 그리고 태풍이 대문자 B의 위치에 오게 되면 이번에는 A지방에서 바람이 불 때 이 B를 향해서 바람이 불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소문자 B로 바뀝니다. 그리고 태풍이 C로 진행을 해서 이 위치, C의 위치에 오게 되면은 A지방에서는 다시 풍향이 태풍을 향해서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소문자 C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연반원에 속한 A지역에서는 소문자 A, 소문자 B, 소문자 C로 바뀌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점점 바뀌게 되지요. 그래서 A지역의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했다. 맞습니다.
만약에 A지방이 오른쪽에 위치하지 않고 왼쪽 안전반환에 위치하게 되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뀝니다. 태풍의 위치가 A에 있을 때 소문자 A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태풍이 대문자 B에 위치해 올 때 이 지방에서는 소문자 B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게 되죠. B를 향해서. 그리고 태풍이 C에 위치해 오게 되면은 다시 풍향이 바뀌어서 C를 향해서 바람이 불어 들어가기 때문에 소문자 C로 바뀝니다. 그래서 안전반원에서는 소문자 A, 소문자 B, 소문자 C로 점점 바뀌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의 풍향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A지방은 태풍의 이동 방향에, 태풍의 이동 경로의 오른쪽 위험반원에 속하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는 거,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거, 이게 맞지요? 그런데 A지방이 가에도 있고 또 나에도 있네요. 나의 A지방은 온대저 기압의 이동 방향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이동 경로의 왼쪽, 태풍과 마찬가지로 안전반원에 속한 지역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틀렸네요. 태풍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풍향 변화가 일어나지만 온대저기압에서는 A지방이 이동 경로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의 풍향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 같이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습니다. 10번 그림은 어느 해 북서 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들의 발생 위치를, 그리고 표는 같은 해 월별 태풍 발생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월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태풍의 발생 개수를 숫자로 표시했는데 7월 달에 5개, 8월 달에 9개, 제일 많이, 두 달에 걸쳐서 제일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태풍은 주로 적도 해역에서 발생한다. 태풍의 에너지원은 수증기가 응결되면서 발생되는 응결열, 잡열이 되기 때문에 수온이 27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열대 해상에서 주로 발생이 되죠. 그런데 적도에서는 발생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태풍은 소용돌이 바람이기 때문에 전향력이 없으면 소용돌이 바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풍은 열대지방 바다 위에서 형성되기는 하지만 적도 해역에서는 잘 발생되지 않습니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태풍은 발생 초기에 주로 무역풍이 영향을 받는다. 태풍은 그림에서와 같이 약 5도부터 20도 사이 열대 해양에서 발생되는데, 수온 27도 이상인 5도부터 25도의 열대 해상에서 주로 발생이 되는데, 처음에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지요.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처음에 태풍은 북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북상을 할 때 처음에는 북서쪽으로 이동을 하지요. 무역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0도 이상에서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동 방향이 북동쪽으로 바뀌는 전향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올 때는 북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 발생 초기에는 북의 5도부터 25도 사이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발생 초기에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 거 맞습니다. 디귿 7월과 8월에 발생한 태풍의 개수는 같은 해 발생한 전체 태풍 개수의 50%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발생한 총 태풍의 개수는 가로 안에 숫자가 누적 태풍 수인데 29개입니다. 29개 중에서 7월과 8월에 발생된 태풍 개수는 14개지요. 29개 중에서 14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50%는 조금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11번 그림 가는 북반구 중위도에서 북상하고 있는 태풍의 모식도를 나는 뇌우를 나타낸 것이다.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단면이기 때문에 왼쪽이 서쪽, 오른쪽이 동쪽이 됩니다. 그리고 이동 방향이 오른쪽 해당되는 동쪽에 있는 부분이 위험반원이 되지요. 그리고 뇌우는 강한 상승기에 의해서 정난운이 발생되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 뇌우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복에서 있는 대로 고른 거. 기억, 가는 나는 가에 동반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맞지요? 태풍의 중심부에서는 강한 상승기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정난운이 만들어져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뇌우가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태풍의 단면인데 지상에서는 북반구의 경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며 공기가 수렴하게 되죠. 중심부를 향해서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모여든 공기는 강하게 상승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나와 같은 정난운과 같이 높이가 높은 구름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상공에서는 이 수렴된 공기가 외부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그림과 같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공기가 빠져나가는 발산이 생깁니다. 그리고 태풍의 눈에서는 반대로 약한 하강기류가 주의하고 반대로 약한 하강기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바람이 잔잔해지고 또 구름도 거쳐서 일시적으로 날씨도 맑아집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뇌우는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서 정난운이 발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태풍에 동반되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해수면에서 측정한 기압은 A가 B보다 낮다. A는 태풍의 눈 옆에 지점이고 B는 태풍의 눈인데 기압은 태풍의 눈에서 가장 낮습니다. 바람은 주의가 더 강하지만 기압은 태풍의 눈 중심부가 가장 낮지요. 기압은. 그래서 A가 B보다 낮다. 아니지요. B가 태풍의 눈 중심부이기 때문에 B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C에서 풍속은 태풍의 이동 속도가 빠를수록 크게 나타난다. C는 태풍의 이동 경로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위험반원이지요. 그런데 태풍의 이동 경로의 오른쪽을 위험반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오른쪽에서는 태풍의 풍향도 시계 방향이고 또 태풍의 이동 방향도 거의 같은 방향이지요. 두 속력이 합해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태풍의 풍속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이동 속도에 비례해서 태풍의 풍속은 더욱더 커지게 되지요. 그리고 이동 경로의 왼쪽은 이동 방향과 태풍 자체의 풍향이 서로 반대가 되기 때문에 상쇄되지요. 두 속력이 상쇄돼 가지고 풍속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안전반원이라고 합니다. 디귿에서는 C에 대해서 물었지요. 위험반원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태풍 이동 속도가 빠를수록 태풍의 속력은 크게 나타나지요. 디귿은 맞았습니다. 12번 그림은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동안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서 관측한 기압, 풍속, 풍향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서 세로축에 풍속도 나와 있고 기압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풍향은 이렇게 밑에 조그만 화살표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압이 낮아질수록 풍속은 증가하지요. 그래서 점선이 바로 기압을 나타내는 그래프고 실선은 풍속을 나타내는 그래프로 봐야 됩니다. 실선이 풍속, 점선은 기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풍향 변화를 보면은 여기 조그맣게 방향 표시가 있지요. 위쪽이 북쪽, 아래쪽이 남쪽, 왼쪽이 서쪽, 오른쪽이 동쪽이 됩니다. 처음에는 북동풍이 불었습니다. 북동풍이 불다가 서서히 북풍으로 바뀌었네요. 북풍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북서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풍향 변화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왼쪽. 왜냐하면 태풍이 이렇게 지나갈 때 이동 경로, 태풍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지방에서는 풍향이 시계 반대로 바뀌지요. 왜냐하면 태풍의 위치가 대문자 A에 위치해 있을 때 이 지방에서의 풍향은 소문자 A 방향이 됩니다. 그래야만 대문자 A를 향해서 바람이 불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소문자 A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태풍의 위치가 B로 진행되었을 때 풍향은 B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는 대문자 B를 향해서 바람이 불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소문자 B로 방향이 바뀝니다. 풍향이. 그리고 태풍이 대문자 C에 위치해 왔을 때에도 바람은 이 C를 향해서 불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문자 C로 바뀌게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A, B, C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림에서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는데 태풍 이동에 태풍의 진로에 왼쪽 지방에 있어야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태풍의 진로의 왼쪽 방향의 지역을 안전반원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태풍은 이 지역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지나갔다. 조금 전에 풍향이 처음에 북동풍에서 그 다음에 북풍, 그 다음에 다시 북서풍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려면은 태풍이 서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처음에 태풍이 A에 위치해 있을 때 소문자 A 방향이 돼가지고 북동풍이 될 수가 있지요. 그리고 태풍이 B에 위치해 왔을 때는 이제 거의 북풍에 가까워지게 되고 C에 오게 되면은 태풍의 위치가 C에 오게 되면은 이 지방에서는 풍향이 C를 향해서 불어 들어가야 돼 가지고 북서풍으로 바뀌지요. A, B, C 이렇게 바뀌게 돼 가지고 문제의 밑에 나와 있는 풍향과 일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A, 북동풍, 그 다음에 B에 위치해 왔을 때는 거의 북풍, 그 다음에 C에 위치해 왔을 때는 이와 같이 북서풍으로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이러한 풍향 변화와 일치하려면은 태풍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나가야만 안전반원에 위치한 P 지방에서 풍향 변화가 문제하고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맞았고 니은은 틀렸지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나갔다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관측된 풍속의 최대일 때 16시 때 최대일 때 풍속이 최대일 때는 16시일 때인데 이때 태풍의 중심 기압은 964 헥토파스칼보다 높았다. 풍속이 가장 강할 때 16시일 때 중심 기압을 보면은 약 964 헥토파스칼 정도가 되는데 이 전체적으로 10시부터 20시 사이에 풍속이 0이 되었던 때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태풍의 눈이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태풍의 눈이 지나가게 되면 풍속이 0이 되는데 여기서는 풍속이 0이 되는 시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태풍의 눈이 통과하진 않았고 그 태풍 눈 주변이 통과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지역은 태풍의 눈 주변이 통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시 때에는 태풍의 눈으로부터 가장 가까울 때로 봐야 되겠지요. 이때 기압이 964 헥토파스칼보다 조금 작은데 당연히 태풍의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이보다 964보다도 더 작게 되죠. 이 지역이 964보다도 더 작기 때문에 태풍의 중심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이 지역은 태풍 주변의 기압이었는데 태풍의 중심 기압은 이보다도 더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964 헥토파스칼보다 낮았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